전력설비 관련주 한번 볼 건데, 사실 이제 그 전력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급증함에 따라서 소형원전인 SMR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영상을 이제 어제 올려드렸어요. 근데 오늘이 이제 K전선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하는 걸 보면 전력계기 관련주들의 계속해서 이제 수급순환매가 좀 들어오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이 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실적 가시성이 좋은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또 맞추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새 인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트럼프, 이제 곧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의 CEO죠. 세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언급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뭐 트럼프 트레이드, 젠슨 황 트레이드, 뭐 머스크 트레이드 이런 말이 있는데, 트럼프와 이제 머스크와 젠슨 황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네,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전력 설비를 갖춰야 된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트레이드에 모두 다 합당하게 포함되는 게 K전선 관련주. 가장 중심에는 LS 일렉트릭이 있고, 기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진전기, 그리고 뭐 제일일렉트릭, 그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K전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는 기사들을 한번 보면 전력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LA 산불 피해 복구까지 겹치면서 전력설비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라는 거죠. 등등등등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되고 있다라는 거고, 변압기와 전력 케이블 등의 송전선 관련 업체들은 미국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확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면 제가 ESS 시장이 성장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재생에너지는 일정량의 전기를 생산하지 않고 어쩔 땐 많이, 어쩔 땐 적게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했다가 배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선 전력 선비도 더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네, 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지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AI 시장 확대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LA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이제 전력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최근 LA 그리고 전력회사 등은 산불 피해를 입은 전력망 복구를 위해서 긴급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내 전선 업체에도 가능한 공급 물량을 타진했다. 등등 전력망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올해 전력망에 129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중국에서도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 장거리 초교합 전력선, 그리고 옥상 태양광 패널 연결하는 소규모 전력 네트워크의 가장 큰 규모를 집행한다라는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악재를 찾기가 어려워요. 호재만 있는 전력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S 일렉트릭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다가 오늘 갭상승을 때려버렸습니다. 갭상승을 때렸을 때는 요 갭을 메울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일단은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눌림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부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호재들을 다 반영해 나가서 간다면 정고점 트라이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이제 매출도 괜찮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성장할 것 같아요.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까지는 증가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 배전기기 부분의 수요가 괜찮고요. 환율 상승 수혜주입니다. 이게 또 환율이 상승하면 보통 조선주 수혜주로 많이 꼽잖아요. 선박건조에 대한 비용을 이제 달러로 납품받으니까. 근데 전력설비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수출하는 전력설비는 대부분 달러 상승에 따른 이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에 수혜주고,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신재생은 장기적으로 ESS 중심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ESS 시장이 성장하면 또 전력기기 관련주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 대비해서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북미나 유럽에서 다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LS 일렉트릭이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수주 기대감도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LS 일렉트릭의 이제 실적 추이 전망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력기기와 전력 인프라 부분이 좀 견조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견조한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9%에서 8%대로 나오니까 상당히 견조한 이익을 계속해서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설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들 하나씩 보면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죠. 혹시 매물 없이 상승 추세를 타고 갑니다. 요거는 손절가만 짧게 잡으면 신규 접근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매물이 없으니까요. 상승 추세라서 없으신 분들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야 돼요. 대신 고점 부담이 있으니까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이고, 일질전기는 변동성이 심한데 이제 정고점에 대한 부담이 지금 남아있긴 합니다. 이 부분을 아직 완전히 뚫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종가 기준을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종가 기준을 돌파는 아직 아니잖아요. 장중이라서. 종가 기준을 돌파를 한다면 신고가 패턴을 다시 한번 그릴 수도 있으니까 신고가 패턴을 그려내는지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고, 효선중공업도 지금 고점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뚫어내려면 51만 8천 원을 벗겨내야 돼서 신규 접근 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다. 현대 일렉트릭 대비해서는 이제 추세가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갭상승이 빵빵 뗐고 여기서 또 고점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한번 좀 보유하신 분들은 줄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고점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기술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력기기 관련주는 어제 이제 SMR 소형 원전을 말씀드렸을 때랑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내용인데, 못 보신 분들은 SMR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신재생 에너지 증가, 특히 AI의 증가, 최근에는 LA 산불에 대한 반사 수익,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악재 없는 호재가 만발한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만 제외하면 충분히 눌림이 나오더라도 재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 전력기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제일 일렉트릭은 기술적으로 살짝 매도하고 가는 게 낫지만, 다른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홀딩 관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좀 추이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